리카도의 비교 우위론에 따르면 국제무역은 세계 전체의 생산을 증가시킵니다. 한 나라에서 두 재화의 생산 비용이 모두 낮아 모두 절대 우위를 갖더라도 생산의 기회비용을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낮은 재화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국가 A는 장미에, 국가 B는 컴퓨터에 비교 우위가 있다고 할 때 국가 A는 국가 B에 공급할 장미를 생산하고 국가 B는 국가 A에 공급할 컴퓨터를 생산한다면 양국의 생활 수준은 함께 향상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제무역은 각국이 비교 우위를 갖는 재화 생산을 전문화하고 서로 교환함으로써 세계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비교 우위로는 생산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생산량의 증가율이 비용의 증가율과 차이가 없다는 수학 불변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규모의 경제에 따라 생산 규모가 커지면 생산량의 증가율이 비용의 증가율보다 커지는 수학 체증이 나타납니다. 어떤 재화의 일정 단위 생산에 필요한 고정 비용이 10단위이고 한 단위를 생산할 때마다 비용이 1단위씩 추가된다면 처음 1단위를 생산할 때 재화 1단위의 평균 비용은 11단위, 2단위를 생산할 때는 총 12단위가 들어가므로 재화 1단위의 평균 비용은 6단위, 3단위 생산에는 3분의 13단위, 이런 식으로 수학 체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벨트 형성에는 수학 체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폴 크루그먼은 지리적 집중 모형으로 이를 설명했는데요. 공급의 수학 체증, 공급과 수요를 연계하는 수송비, 수요라는 세 요소의 상호작용에 기초해 설명했습니다. 동쪽과 서쪽이라는 두 생산 입지만이 존재하고 농산물과 공산품 두 가지 생산물만 있으며 모든 국민이 이 두 가지 생산에 종사하는 나라를 가정할 때 농산물은 토지를 이용해 생산되므로 농부의 수는 양쪽의 토지량에 비례하는데 동쪽과 서쪽의 토지량이 동일하여 총 노동력의 60%인 농부가 양쪽에 균등하게 분포합니다. 공산품은 어느 한쪽 또는 양쪽에서 생산될 수 있는데 어느 한쪽에서 생산된다면 다른 쪽 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수송비가 발생하고 양쪽 모두에서 생산된다면 수송비는 들지 않지만 공장 설비 고정 비용은 2배가 됩니다. 공산품 1단위당 수송 비용은 1단위, 공장 설비 고정 비용은 4단위, 공산품에 대한 총 수요를 10단위로 했을 때 기업의 생산 입지에 따른 비용은 표와 같이 나타납니다. 기존의 모든 제조업이 동쪽에 집중되어 있다면 동쪽의 공산품 수요는 농부의 수요 3단위와 노동자의 수요 4단위 모두 7단위이며 서쪽의 공산품 수요는 농부의 수요 3단위만 있습니다. 이때 동쪽에 공장을 세워 동쪽과 서쪽 시장에 공산품을 공급한다면 공장 설비 고정 비용 4단위, 수송비 3단위가 발생합니다. 이는 서쪽 단일 공장의 전국 시장 공급 총 비용 11단위보다 유리한 것입니다. 또한 이는 양쪽에 공장을 세우는 것보다 유리한데 양쪽에 공장을 세울 때 수송비는 들지 않으나 고정 비용이 8단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제조업이 동쪽에 있을 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동쪽에 공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조업의 분포 상황에 따라 생산 입지에 따른 비용이 달라지며 기업의 합리적인 선택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초기 미국인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했으며 제조업에서 규모의 경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수송비가 매우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지리적 집중 현상은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농업에서 공업으로 이행하면서 남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제조업이 등장했는데 19세기 후반에는 제조업에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났고 교통시설의 확충으로 수송비가 낮아졌으며 비농업 거주지의 인구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북동부와 중서부 동쪽에 강력한 제조업 벨트가 형성되었습니다. 이후 새로운 토지와 새로운 자원이 서쪽에서 개발되고 남부에서는 노예제의 종식으로 노동력이 풍부해졌지만 제조업 벨트의 견인력이 매우 강하여 이 지역의 제조업 집중 현상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에 따르면 무역은 전체의 생산을 증가시킵니다. 한 나라에서 두 재화 모두의 절대 우위를 갖더라도 생산의 기회비용을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재화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비교 우위에 따라 국가 A는 장미를 생산하고 국가 B는 컴퓨터를 생산한다면 양국은 함께 향상될 수 있는데 이렇게 국제무역은 각국의 재화 생산을 전문화하고 교환함으로써 세계 생산을 증가시킵니다. 비교 우위로는 생산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생산량과 비용의 증가율에 차이가 없다는 수학 불변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규모의 경제에 따라 생산 규모가 커지면 생산량의 증가율이 비용보다 커지는 수학 체증이 나타납니다. 어떤 재화의 고정 비용이 10단위, 한 단위 비용이 1단위라면 처음 1단위의 생산 평균 비용은 11단위, 2단위의 평균 비용은 6단위, 3단위는 3분의 13단위, 이런 식으로 수학 체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벨트 형성에는 수학 체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는데요. 폴 크루그먼은 지리적 집중 모형을 공급 수학 체증, 수송비, 수요라는 세 요소의 상호작용에 기초해 설명했습니다. 동쪽과 서쪽이라는 두 생산 입지만 존재하고 농산물과 공산품, 모든 국민은 이 두 가지만 생산한다고 할 때 농부의 수는 양쪽 토지량에 비례하는데 동쪽과 서쪽의 토지량이 동일하므로 60%의 농부가 양쪽에 균등하게 분포합니다. 공산품이 어느 한쪽에서만 생산된다면 수송비가 발생하고 양쪽에서 생산된다면 수송비는 들지 않지만 고정비용이 2배가 됩니다. 공산품 1단위당 수송비용은 1단위, 고정비용은 4단위이며 총 수요는 10단위라 했을 때 기업의 생산 입지에 따른 비용은 표와 같이 나타납니다. 기존의 제조업이 동쪽에 집중되어 있다면 동쪽의 공산품 수요는 농부 3단위, 노동자 4단위, 모두 7단위이며 서쪽의 수요는 농부 3단위만 있습니다.
이때 동쪽에 공장을 세워 공산품을 공급한다면 공장 설비 고정 비용 4단위, 수송비 3단위가 발생하는데 서쪽 공장의 공급 총 비용은 11단위입니다. 양쪽 공장의 경우 수송비는 없지만 고정 비용 8단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제조업이 동쪽에 있을 때 합리적 선택은 동쪽에 공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조업 분포에 따라 생산 입지에 따른 비용이 달라지며 기업의 합리적 선택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초기 미국인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했으며 제조업에서 규모의 경제가 없었고 수송비가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지리적 집중 현상은 없었습니다. 점차 농업에서 공업으로 이행하면서 대부분의 지역에 제조업이 등장했는데요. 19세기 후반에는 제조업에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났으며 수송비가 낮아지고 비농업 거주지의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북동부와 중서부 동쪽에 강력한 제조업 벨트가 형성되었는데요. 이후 토지와 자원이 서쪽에서 개발되고 남부에서는 노동력이 풍부해졌지만 제조업 벨트의 견인력이 매우 강하여 이 지역의 제조업 집중 현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비교 우위론에 따르면 무역은 전체 생산을 증가시킵니다. 한 나라에서 두 재화 모두의 절대 우위를 갖더라도 기회비용을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재화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국제무역은 각국이 생산을 전문화하고 교환함으로써 세계 생산을 증가시킵니다. 비교 우위론은 수학 불변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규모의 경제에 따라 수학 체증이 나타나는데요. 어떤 재화의 고정 비용이 10단위, 한 단위 비용이 1단위일 때 처음 1단위의 평균 비용이 11단위이지만 2단위일 때는 6단위, 3단위일 때는 3분의 13단위 이런 식으로 수학 체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벨트를 두고 폴 크루거는 지리적 집중 모형으로 설명했는데요. 그의 설명은 수학 체증, 수송비, 수요라는 세 요소의 상호작용에 기초했습니다. 공산품이 어느 한쪽에서만 생산된다면 수송비가 발생하고 양쪽에서 생산된다면 고정 비용은 2배가 됩니다. 수송 비용이 1단위, 고정 비용은 4단위, 총 수요는 10단위라 했을 때 기업의 입지에 따른 비용은 표와 같이 나타납니다. 제조업이 동쪽에 집중되어 있다면 동쪽의 수요는 7단위, 서쪽의 수요는 3단위가 됩니다. 이때 동쪽에 공장을 세워 공급한다면 고정 비용 4단위, 수송비 3단위가 발생하는데 서쪽 공장의 공급 총 비용은 11단위, 양쪽 공장의 경우는 8단위가 됩니다. 따라서 제조업이 동쪽에 있을 때 합리적 선택은 동쪽에 공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조업 분포에 따라 기업의 합리적 선택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초기부터 미국 제조업에 지리적 집중 현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점차 농업에서 공업으로 이행하면서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 제조업이 등장했는데요. 19세기 후반에는 제조업에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났고 수송비가 낮아졌으며 비농업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동쪽에 제조업 벨트가 형성된 것인데요. 이후에도 이 지역의 제조업 집중 현상은 계속되었습니다.